안녕하세요, 부에나파게입니다. 이번에 신정 뉴타운을 다녀왔고요. 5호선 신정역에서 시작해서 신정 뉴타운을 거쳐 신월시형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쪽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쪽 분위기와 신정 뉴타운을 포함해 이 지역을 볼 때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지역들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정 뉴타운에서 가장 큰 단지인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를 다녀왔는데, 여기가 2020년 3월에 입주를 해서 지금이 4년 시점이라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25평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가격대는 좀 회복된 모습이고요. 왜냐면 여기가 신생아 대출도 가능한 구간이고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신축 대단지에 30평대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0평대 가격이 잘 받쳐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25평이 조합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매물도 많이 나오질 않아서 지금 30평대와 별 차이 없는 수준인 9억 원까지 거의 회복된 모습이고요. 30평대도 거래는 되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20평대보다 회복력이 좀 더딘 편입니다. 아무래도 정책대출 구간보다는 가격대가 높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나오는 매물들은 계속 있고, 또 이 가격대로는 선택지가 비교적 넓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분산되는 것도 있어서 가격의 회복은 20평대보다는 좀 더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동안 나와야 할 물건도 못 나왔던 게 2020년 3월에 입주를 하고 나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돼서 2년 시점인 2022년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가 낀 상태로 팔아야 되다 보니까 매도를 미뤄왔던 집주인분들이 갱신권 사용이 만료된 올해 초부터 매물들을 좀 많이 내놨는데, 그 물량은 올해 초에 많이 빠졌지만 지금은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뷰가 괜찮거나 가격대가 저렴한 것들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입주할 때 4억 원대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4년간 비슷한 금액대로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5억 원 중반에서 6억 원까지는 나가니까 부담되는 분들은 이사를 나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신축 대단지 30평대가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인 걸 저렴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로 대체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목세나 주변 단지들인 두산 위브나 롯데캐슬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단지는 이제 10년차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평대 같은 경우는 목세나만큼 잘 나가는 모습이라서 수요가 다른 단지들까지 이미 분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쪽은 신생아 대출로 9억 아래 20평대로 수요가 좀 많이 몰려서 가격도 많이 회복된 모습이라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광명 쪽 준신축 단지들과 약간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신정 뉴타운에 위치한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는 목세나보다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같은 신축 대단지의 신정동이라는 점, 그리고 2호선 신정 지선이나 5호선이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에 목동 신시가지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수요가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정 뉴타운에 고소득자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부동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5호선을 타고 여의도 광화문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고소득자분들이 서울 중심권에는 원래부터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느낀 게 서울 외곽까지도 신축 대단지만 가면 그 어느 때보다 대기업 전문직 그리고 맞벌이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웬만한 서울 30평대 매매가는 서울 외곽도 지금 대체로 신축 대단지면 10억에서 13억 원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고, 전세 같은 경우도 6억에서 7억 원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물론 전세 대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이자 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벌이나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목돈이 많지 않은 분들 입장에선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돼버려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서울 신축 대단지만 가면 고소득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요들로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도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정 뉴타운에서 좀 더 안쪽에 위치한 신월 시형 아파트도 다녀왔는데, 여기가 최근 들어서 전월세 매물이 좀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신학기 수요보다도 1, 2인 가구가 좀 많이 찾는 곳인데, 최근에는 빌라를 갈 사람들도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이 주변에 만만한 구축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신월시형을 많이 찾고 있고, 이제 지금 가격대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많이 빠지면서 급하게 거래한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신월시형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도 구축을 떠나곤 싶은데 신축 아파트로 가기엔 형편이 안 돼서 신축 빌라로 이동했던 수요가 많았는데, 이제는 전세 사기 위험 때문에 다시 시형으로 넘어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은 가격대의 전월세 매물들은 거의 다 빠졌고 가격대가 좀 높은 매물들 위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거래가 잘 안 되다가 최근에는 좀 됐는데요.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가 좀 비싸다고 많이들 느껴서 서로 눈높이가 안 맞아 거래가 잘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잘 안 떨어졌던 게 주변에 경쟁할 구축 대단지 아파트가 많지 않은 것도 있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8평 기준으로 5억에서 좀 깎아주면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다 보니까 그동안 버텨왔던 집주인분들 중에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이 싸게 내놓으면서 올해 초부터 4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떨어졌고, 지금 시점에서도 4억 중반 정도에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정 뉴타운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쪽은 학군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고, 특히 초중고가 목동 신시가지와 같이 배정을 받는다면 확실히 좋은 단지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신시가지 학군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면 신시가지 인프라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수요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정 뉴타운과 목동 신시가지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지역을 비교하게 되면 어쩌면 신정 뉴타운의 아쉬운 점들만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동 신시가지와 비교를 하기보단 목동의 인프라를 누리는 인근 지역들, 예를 들면 고척부터 시작해서 염창이나 위로는 마포 상암,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신길 신대방,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광명 같은 지역들과 비교를 해야 신정 뉴타운이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뛰어나고 어떤 게 좀 아쉬운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길 목동선이 이런 불편함을 얼마나 더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목동 인프라를 누리기에는 신정 뉴타운이 다른 지역들보다 얼마나 더 편리해서 수요가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이 들어올지,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다른 곳들보다 더 올라야 내가 상급지로 더 쉽게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비교해보고 또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예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정 뉴타운의 아쉬운 점은 역세권 단지도 있지만 더 안쪽에 있는 곳들은 역에서 좀 다니기 불편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행소음이 좀 심한 편인데요. 전기료 지원이나 에어컨 설치, 그리고 신월시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 샤시까지도 설치해 주던데, 아무튼 소음이 좀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에겐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 또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무리하자면 신정 뉴타운은 최근에 거래도 좀 되고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가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천구를 포함해 서울 강서 쪽으로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